이번 시간에는 확률 분포의 두 번째 세부 챕터인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까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통계를 배우셨는데요.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표하는 대표값과 산포도를 우리가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대표값은 뭐냐면 그 데이터들 대표하는 하나의 값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였다? 평균. 자, 그리고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들이 퍼져 있는 분포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분산이고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뭐였다? 바로 표준 편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치가 나와야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합을 하고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통계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도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뭘 구할 거냐면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요. 선생님 평균이 안 보이는데요. 기대값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이렇게 괄호 안에 평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변형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제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통계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 자, 괄호 안에 평균 있죠. 자, 어떻게 구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 표는 어느 지역 축제에서 참가자에게 나눠준 경품권 100장의 순위별 당첨 금액과 수를 나타낸 겁니다. 1등이 10만원이네요. 10만원 한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위별 당첨 확률을 구하여 표를 완성하고요. 경품권 한 장당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전체 100장인데, 다도 하니까 100장이네. 이 너무 좋다. 경품권. 꽝이 없네요. 네, 무조건 우리가 당첨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볼까요? 자, 100장 중에서 우리가 1등은 한 장이네요. 그럼 당첨 확률을 얼마나 볼 수가 있냐면, 100분의 1이라 볼 수가 있고요. 2등은 3장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3. 자, 3등은 6장이네요. 100분의 6. 물론 약분하면 얼마다? 50분의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4등은 100장 중에 몇 장이다? 무려 90장입니다. 그래도 만원의 경품권이 있네요. 상품이 있네요. 약분하면 10분의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당첨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품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몇 등이 될지 모르잖아, 그지? 자, 근데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한 장당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무슨 값이다? 기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평균 금액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할 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원래 어떻게 구하죠? 그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총 금액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총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그럼 평균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그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총 금액이 들어가죠. 그래서 10만원짜리 몇 장? 한 장. 그 다음에 5만원짜리 3장. 3만원짜리 6장. 만원짜리 90장에서 싹 더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100으로 나눠주는 게 말 그대로 평균의 금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충 구하니까 13,300원 나오네요. 왜냐면 우리가 4등만 돼도 만원이 되니까 그것보다 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듯이 총액을 우리가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실제로 지금 4개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기억나시죠? 자, 우리가 제가 b분의 a 더하기 c라고 적었네요. 자, 이게 우리가 부분수분에 요거는 이게 통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b분의 a 더하기 c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로 분리가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리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100분의 10만 곱하기 1 더하기 500 곱하기 그 다음에 5만 곱하기 3 더하기 3만 곱하기 6 더하기 그 다음에 만 곱하기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분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해를 했냐면 요렇게 분해를 합니다. 요렇게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0만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요렇게 한번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들끼리 우리가 곱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만 곱하기 얼마다? 우리가 100분의 3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3등 우리가 당첨금을 또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3만원이죠. 자, 3만원에서 얼마가 되겠다? 3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100분의 6이다 라고 하는 확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모는 단항식이고 분자는 뭐다 다항식이기 때문에 각각을 분해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100분의 얼마가 된다? 90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더니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거 뭐가 되냐면 당첨 금액이 되고 100분의 1 어디서 봤는데? 자, 어디서 봤죠? 예, 바로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10만원에다가 우리가 당첨 확률이 100분의 1을 곱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만원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2등이 당첨될 확률을 곱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만원에다가는 뭐를 곱한 거랑 똑같다? 예, 바로 3등 당첨 확률을 곱한 경우하고 똑같고요. 만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4등 당첨 확률을 곱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원래 평균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 금액을 총수로 나눴는데 이 개념을 살짝 분해를 해가지고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다가 뭐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 당첨 확률을 곱한 거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기대 값이 되는 거고 평균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딱 맞잖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뭐로 나눴다?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거 맞죠? 네, 근데 여기서는 확률의 개념하고 결합이 되니까 바로 기대값 자체가 평균 금액하고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는 평균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네, 같은 용어를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이산확률 분포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각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정해지고 합계는 얼마다 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조금 전에 이렇게 했어요. 자, 10만원에 대해서 확률을 어떻게 했다? 곱해주면 그 변수에 대한 뭐가 나온다? 바로 기대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뭐에다 다 더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대값은 영어로 뭐가 되냐면 expectation의 첫 글자 뭘 쓴다? 1을 써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바로 변수 x의 무슨 값이다? 기대값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기대값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다? 평균이 되는데 평균은 영어로 바로 mea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값이다? 기대값이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여기 당첨 평균 금액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그 확률을 곱해서 더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 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그 변수에 대해서 뭐가 정해지게 되냐면 확률이 정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변수에다 뭘 곱하면 된다?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뭐 하면 되냐면 더해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기대값이 되고 그 기대값이 일반적인 뭐가 된다? 통계에서 말하는 평균하고 같아지는 것이 바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으로 쓰는 것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뭐라고요? 기대값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볼게요.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과 같답니다. 자, 이때 여기 기대값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됩니다. 1하고 뭘 곱한다? 그죠? 6분의 1 곱해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2에다가는 뭘 곱한다?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에다가는 뭘 곱해주시면 되냐면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여기 제일 처음에 6분의 1이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도 1이거든요. 그래서 6분의 12가 되니까 6분의 얼마다? 13이 이 부분에 뭐가 된다? 바로 평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뭐하다? 예, 바로 평균하고 똑같다 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평균이 결론은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에다 뭘 곱한다?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바탕으로 해서 문제 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누노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의 확률 분포표와 EX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기대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분포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누노의 수래요. 그럼 될 수 있는 수는 뭘까요? 그죠?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고요, 4 있고요, 5 있고요, 6 있는 부분 맞죠? 예, 그래서 이때 확률 변수는 뭐가 되냐면 바로 1, 2, 3, 4, 5, 6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만든 요령은 요거 먼저 적어 주시고요. 맨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되죠?
합계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뭘 적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산화황률 분포 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확률을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주사위 몇 번 던졌어요? 한 번 던졌어요.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자,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자, 3이 나올 확률 6분의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5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요.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 시행에서는 우리가 몇 번 던진다고요? 한 번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확률 분포표예요. 자, 그러면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쵸? 이때는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에다가 6분의 1 곱하고요. 2에다가도 6분의 1 곱하고요. 3에다가 6분의 1 곱합니다. 4에다가도 6분의 1 곱하고요. 5에다가도 6분의 1 곱하고요. 6에다가도 6분의 1을 곱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가 다 곱해져 있어요? 6분의 1.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6까지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에서 6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죠? 그죠? 2분의 6 곱하기 7. 제가 뭐 쓴 거예요? 이거 자연수 거듭제곱 합 맞나요? 우리가 바로 등비, 등차수열 합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 싫어요 이렇게 하는 분은 그냥 다 더해서 우리가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얼마, 그렇죠? 우리가 저기 1에서 5까지의 합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15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1이 나옵니다. 그리고 약분해보면 37은 얼마다? 21이 나오고 약분하면 얼마다? 2.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기대값 평균 얼마다? 2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정의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 주시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중요한 건 뭐다? 확률 분포표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균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비슷한 모양의 5개 열쇠 중에서 사물함에 맞는 열쇠는 1개만 있다고 하네요. 자, 어느 열쇠가 사물함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여는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죠, 그죠? 자, 열릴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평균을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딱 한 번에 딱 맞으면 정말 기분 좋은데, 맞죠? 예,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평균을 물었으니까 이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한번 구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변수 x. 자, 그러면 시도의 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까지? 5개 있으니까 5번까지만 하면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원한다. 네,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역시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죠? 우리가 합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가 적혀야 되냐면, 자, 확률이 적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일단은 그럼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딱 열어야 돼요. 그럼 처음에 딱 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5개의 열쇠 중에서 사물함에 맞는 열쇠는 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1일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 그냥 얼마다? 5분의 1이에요. 5개 중에 1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열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맞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안 맞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4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열쇠 안 맞으니까 다시 넣을 건 아니잖아요. 옆으로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뭐가 되냐면 비보건 추출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행에서는 열쇠 4개 중에서 보셔야 돼요. 그럼 열쇠 4개 중에서는 그 맞는 건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약분되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열릴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세 번째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안 열려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안 열릴 확률은 위하고 똑같습니다. 5개 중에 4개는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은요, 하나 뺐지요? 그럼 4개 중에서 봐야 되는데 또 안 맞아야 돼. 근데 이때는요, 그 안 맞는 열쇠도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가 안 열릴 경우는 4분의 3이 됩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3개 남았잖아요. 왜냐면 2개는 벌써 뺐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중에 맞는 건 1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약분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것도 5분의 1이네. 자, 그 다음에 x는 우리가 4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럼 x가 4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앞에 3번이 안 열려야 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열리지 않을 확률 5분의 4, 그 다음은요
4개 중에 3개 중에 일단 2개입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알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2개 중에서 어떻게 돼요? 맞는 거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4번째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약분이 됩니다. 그럼 약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4 약분되고 3, 5 약분돼서 이것도 4분 5분의 1이네? 여기는 얼마다? 5분의 1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아이고 힘겹다. 5번째 열릴 경우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안 열려야 돼. 5개 중에 4개. 두 번째도 안 열려야 돼요. 그럼 4개 중에 3개였습니다. 세 번째도 안 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어떻게 되겠어요? 안 열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나머지 1개 남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약분되는 부분 맞죠? 예,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겉보기에는 이렇게 5분의 1로 다 같지만 안에 속속들을 들여다보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확률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된다? 이 문제의 확률 분포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겠어요? 자, 평균을 물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시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대값, 자, EX가 되고, 이게 뭐다? M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요. 자, 그럼 1에다 5분의 1 곱하고요. 2에다가도 5분의 1 곱하고요. 3에다가도 5분의 1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4에다가도 5분의 1 곱하고요. 자, 그 다음에 5에다가도 5분의 1 곱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전부 다 뭐해라? 더해라. 이게 바로 뭐다? 기대값, 평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5분의 1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더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5까지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해주시면 얼마지요? 그러면 15가 되는 거 맞죠?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3 이렇게 됩니다. 3번 시도하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이산 확률 변수의 뭐다?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변수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우리가 바로 5까지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전부 다 뭘 구한다? 확률을 구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두 번째 x가 2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연속되는 시행의 확률이다라고 볼 수 있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확률 분포표 맞나요? 이것만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요,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 EX 기대값입니다. 우리가 변수에다가 확률을 각각 구해서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답은 얼마가 되냐면 3이고요. 그래서 사물함이 열릴 때까지 시도한 횟수의 평균 얼마다? 3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뭘 쓰는 거다? 말 그대로 기대값을 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열기에서 평균 금액이라는 용어를 배우셨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거 꼭 연습해 두십시오. 문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수학하고 과학이 결합이 되어 있다네요. 자,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계의 염소 원자는 CL이죠. 자, 원자량이 35인 경우와 37인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각각의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과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 원자량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로 따지면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원자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자량에 대해서 뭘 곱하면 되겠어요? 각각이 존재하는 확률을 곱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에 해당된다? 변수에 해당되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 변수에 대한 뭐다?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다? 기대값. 그래서 말 그대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액을 총 개수로 나눠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총 개수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뭐가 되겠어요? 확률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5원자량인 경우는 그 확률이 얼마라고요? 4분의 3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7이 되는 경우는 그때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바로 확률이 나온 경우는 그 별량에다가 그냥 뭐 한다? 곱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되죠. 확률, 그러니까 변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확률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35 곱하기 3하면 얼마가 되죠? 자, 105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37이 나옵니다. 그러면 4분의 얼마가 되냐면 140 얼마다? 2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몇 분 됩니다. 그러면 2분의 얼마다? 2분의 70 얼마다? 71 이렇게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뭐 35.5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체보다 확률의 개념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변수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확률을 곱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대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량 35인 것에 대한 기대값, 원자량 37에 대한 기대값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전체 평균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계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